많은 대표님이 근로계약서의 월급여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 문장 하나면 직원이 몇 시간을 더 일해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장 전략을 함께 만드는 유일한 기업 전략의 최종훈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잘못 알고 계신 두 가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는 직원이 4명이니까 근로기준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적어놨으니까 야금 수당에 대해서는 따로 주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특히 2026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논의와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조항을 하나씩 설명하기보다 직원 4명의 가상회사를 통해서 대표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에는 직원 4명이 있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일정 금액의 연장 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포괄임금제로 적혀 있었고요. 직원들은 보통 6시에 퇴근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후 8시나 9시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회사는 별도의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지 않았어요. 대표님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니까 주 52시간도 적용되지 않고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안 줘도 돼,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포괄임금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추가로 주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러던 중 직원 1명이 퇴사하면서 미지급 임금 문제를 제기했어요. 여기서 대표자가 준비한 첫 번째 방어 논리가 나와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방어를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말이 모든 노동법 적용에 제외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오는 착각이 뭐냐면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임금 명세서의 교부, 최저임금, 주휴일 주휴수당, 휴게시간, 임금 지급, 해고 예고 같은 기본적인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근로기준법을 거의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현재 적용 제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되는 대표 항목들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차 유급 휴가 의무. 두 번째, 부당 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세 번째, 주 40시간 및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네 번째,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임금.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근로에 대해 50%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많이 실수들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시간당 임금이 2만 원인 직원이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2시간을 더 일했다면 50% 가산 여부와 별개로 실제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는 따로 검토해야 돼요. 즉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자면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와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 50% 가산 제외 여부와 추가 근로임금 지급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보호의 사각지대로 보고 있어요.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대표님들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2026년 하반기부터 연차와 가산수당이 모두 의무화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일괄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적용 대상 조항과 시행 시점은 향후 법 개정 및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바로 모든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와 50%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대표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시행일만 기다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제도가 확대되면서 회사가 감당해야 될 비용과 관리 업무가 동시에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해야 할 관리 항목 6가지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별 연차 발생 일수.
두 번째, 연차 사용 및 미사용 현황. 세 번째, 실제 출퇴근 시간. 네 번째, 연장 근로 승인 절차. 다섯 번째, 야간 휴일 근로 내역. 여섯 번째, 급여와 가산수당 계산 기준. 직원이 5명으로 늘어난 뒤에야 준비하거나 법 적용이 확정된 뒤에 근로계약서를 급하게 바꾸면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어서 사전에 꼭 대비하셔야 됩니다. 가상회사의 두 번째 착각. 포괄임금 계약서가 있으니까 추가 수당은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이 대표님의 두 번째 방어 논리를 보자면 저희는 포괄임금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많은 대표님이 근로계약서의 월급여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 문장 하나면 직원이 몇 시간을 더 일해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포괄임금이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추가 근로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월급 전체를 하나의 금액으로 정하거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하나의 정액수당으로 처리하면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고정 연장 근로수당, 이른바 고정 OT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과 약정된 시간, 수당 사이의 차이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포괄임금제라는 이름만으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자면 회사가 출퇴근 기록을 안 남기면 유리할까? 여기서 일부 대표님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직원이 야근했다는 걸 증명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오히려 반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회사가 공식적인 근태 기록을 관리하지 않으면 직원은 다른 자료를 근로시간의 근거로 제출할 수 있어요.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만한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업무용 메신저 전송 시간. 두 번째, 카카오톡 업무 지시. 세 번째, 퇴근 후 발송한 이메일. 네 번째, 컴퓨터 접속 기록. 다섯 번째, 사무실 출입 기록. 여섯 번째, 업무 파일 저장 시간. 일곱 번째, 택시 이용 기록. 그런데 회사는 객관적으로 관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직원이 제출한 기록을 반박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회사에 유리한 것이 아니고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설명할 자료를 없애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관리하셔야 돼요. 오늘 영상에서 대표님들이 배워가셔야 될 거는 대표님들이 안전장치라고 생각했던 2가지 착각이 실제 분쟁에서는 회사를 완전히 보호해주지 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직원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 계약서를 고치는 것과 문제가 생기기 전에 회사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기점으로 꼭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남겨주세요. 기업의 현재 상황 진단부터 실행 가능한 성장 로드맵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유일한 기업 전략의 최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